요새는 이 자산 소각을 포함한 자사주와 소각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기업의 재무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널리 활용이 되려고 하나 뭐 이런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바에 자기 주식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자기 주식이라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잡아서 쉽게 말하면 금고에 넣어둔 주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금고주다. 금고는 집에 좀 가치가 있는 거라서 거의 모셔두는 이런 게 뭐 금고주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셔두는 거나 이런 것에서 금고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새는 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예전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주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산설과 미발행 주식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통설이 미발행 주식설입니다. 우리가 자기 주식인데 의결권도 없고 이익 배당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미발행 주식설로 근데 저는 사실 자산설과 미발행 주식설이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목적,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익에 주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그런 일반 목적에 대한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합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단주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수하게 취득하는 특수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저는 이 설이 좀 다르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과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론 부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본 충실의 원칙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자본금은 손을 대서는 안 되지 않나요? 왜? 주주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그것을 환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은 결국 돈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충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단지 말 특수 목적인 경우 뭐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한다든가 회사를 합병한다든가 단주를 처리하든가 특수한 목적에 한해서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법에 보면 자기주식 취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파란들이 우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기업수입니다. 상장기업이 한 2,000여 개 되는데 1,300, 한 1,400개의 기업이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70% 육박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익 소각하는 회사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회사 수가 적습니다. 보시면 가끔 늘어나지만 지금 16개. 그런 거 보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뭐 KB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그런 정보통신 같은 거 보면 상당히 3개나 뭐 소각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기 수익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래프는 뭐 이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프는 상당히 우상향되고 있다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기 주식의 합계는 보시는 바와 한 30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기 주식의 취득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가격을 보시면 예전에는 미미하다가 2015년부터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뭐 12조 작년 같은 경우에 8조 이 정도로 굉장히 금액이 보기가 좀 크다. 물론 이 금액에는 잘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 소각, 이익 소각, 그로 인한 주주 환원 이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신문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차지한 비율이 뭐 28%이 정도 되는 것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소각액을 보더라도 충분히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주식에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예전에는 우리가 상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업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뭐 기업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주주 환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좀 덜한 우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특례를 우리가 좀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권 상장법인은 우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특수한 목적 말고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취득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증권시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페어하게 우리가 취득을 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초과를 한 경우에는 그걸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지 저는 자기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본에 대한 거라서 공부를 좀 드가지 했었습니다. 뭐 자기 주식의 취득한 목적이라든 이런 것만 대충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또 많은 제가 이거 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회계학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너 자기 주식 취득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냐 했더니 잘 뭐 인지를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 자기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으니까 별로 등한시했던 거예요. 또 이 밑에 보시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시 그것을 되돌려내야 되거든요. 두 가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배당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배당도 배당 가는 범위 내에서 배당합니다. 그 배당 가는 범위 내를 초과해서 배당하는 경우 이자가 연계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그런 게 유사한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증권 이게 이제 그 전에 증권거래법 98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 자기주식 취득을 이제 허용을 한 이런 내용이 제가 뭐 연역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장법만 이걸 허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건 아니냐. 왜 우리가 비상장에 대해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을 제한을 해서 왜 우리가 재무관리의 범위를 좀 협소하게 우리가 제한을 하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면 일반 법인, 상장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2011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와 비상사를 차별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특수한 경우 주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일반 회사들도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취득이라는 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전 결산기에 파란 글자로 된 직전 결산기에 대체한이도표 순자등에서 뭐 금액 이게 바로 배당 가능입니다. 배당 가능 이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라.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해라. 그 다음에 단지 회사가 이익 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관이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만일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연대해서 배상을 해라. 이 문구를 보시면 느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는 배당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배당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배당의 문구를 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게 배당의 상법의 문제입니다.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 해라. 배당은 주총의 결의로 해라. 단지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한다고 정권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말 배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담당 이사들은 회사에 반환을 해야 된다. 앞에서 본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하고 배당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뭐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하다. 그리고 이 자기주식이라는 것이 배당과 같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똑같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 상법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이 상법의 한 문장에 한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통칭 용어인 줄 알았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상법 배당 가능 이익.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이 보시는 것 같이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빼고 자본금을 빼고 자본준비금을 빼고 뭐 이익준비금 빼고 미전이익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도록 상법 문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계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기보다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익형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배당 가능 이익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모 교수님의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 중급회계 교과서의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하나의 표입니다. 뭐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익영부터 시작합니다. 이익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정론이 좀 차감하면 배당 가능 이익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법에서는 대차별별 중심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지만 그 회계는 그것보다는 좀 더 손익계산을 중심으로 와서 물론 이익경험도 대차협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익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손익계산을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배당을 계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약간의 인식의 갭이 있어서 이 표시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에서의 배당 가능 이익을 사람들이 얼핏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계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이해하는 것에 약간의 인식의 갭이 있는 것 같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의 차이로 약간 차이가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법에서는 대차표 중심으로 우리가 배당 가능을 계산을 하고 그렇지만 일반 재무제표 유형자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은 이익영업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관례가 아니냐. 저도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그런 것이고 이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회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계기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FRS가 일반적으로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본에 대한 것은 각계 법칙이 많이 다르니까 이제 법에 맡겨 있는 것인데 여기 자기 주식도 회계처리 간단합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해서 자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경험, 이익영험, 기타 자본 항목이 있는데 어디서 차감하라는 말은 없고요. 자본에서 차감. 그 다음에 자기 지분 상품의 매입에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마라. 자본거래니까 자본거래는 손익거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배당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손익거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풀어서 본다면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시면 재무제표에 별도로 공시한 기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모든 기업을 찾아본 거 다 우리가 보시면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고 이것도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도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방학이니까 심심할 때 찾아보면 재무상태표 회사하고 있거든요. 주석에 기재한 회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본 회사는 100%다 주석에 기재. 물론 회계 기준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자본에서 차감하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주석에 표시하라. 손익거래를 손익으로 인식하지 마라. 그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회계하시는 분도 있고 회계하시는 분들은 분계가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분계를 표시해 본다면 취득할 때는 자기 주식, 현금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자기 주식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감자 소각이 있고 즉 자본금을 줄이는 소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소각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소각은 자본금이 줄어들고 자기 주식 줄이고 감자 차익이 감자 차손이나 차익이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익 소각인 경우에는 차변의 계정이 이익잉여금이 되고 이제 자기 주식에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가로로 써는 것은 이제 그 항목이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로는 자기 주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자본 항목보다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제가 가로에 표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주식 소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자 소각이 있고 이익 소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 같은 데서 이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자기 주식 소각 뭔지를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소각을 이익 소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감자 소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을 감속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감자 소각을 하면 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본금도 감소. 자본금도 감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논의되는 이익 소각인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에서 벌은 이익 비용으로 소각을 진행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수는 주는데 자본금은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잘 자본금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근거 없절처럼 자본금을 굉장히 유지하려는 정책이 강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 소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통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자본금하고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유통주식 곱하기 자본금, 액면금액 하면 자본금과 일치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이걸 알았어요. 이익 소각을 하면 일치하지 않구나. 이건 뭔가 좀 법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식을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고 소각을 하는 경우에 이익명은 자기 주식을 처리합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본다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이익 소각을 한다면 자기 주식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현금이 나가고 이익명이 감소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당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배당 분계를 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고 이익명이 들어옵니다. 현금은 둘 다가 주주한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주식인 경우엔 특정 주주한테 원하는 주주한테 가는 반면에 단지 배당은 모든 주주에게 균일하게 간다는 거 빼놓고는 결국 주주한테는 간다는 건 똑같은 거고 계정 과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만 본다면 이익 소각은 배당과 같다. 이런 것이 이 연구의 결론. 배당과 같다. 자기 주를 취득해서 이익 소각하는 것은 배당하고 같다. 그렇다 그런다면 이것을 재무제표 표현에 표시할 때 제대로 표시해 주는 것이죠. 배당과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과 배당을 아까 전에 법에 있는 걸 제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익 배당은 한도가 배당 가능, 자기 주식도 배당 가능.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이익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요. 자기 주식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요. 한도 초과인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 반환 청구에 이익 배당을 거는 것이고요. 자기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추가 금액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과 배당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똑같고 회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왜 다르게 표시할까? 이게 아까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면 제가 쉽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재무상태표 요약 자본 항목에 보면 자본금, 자본경금, 기타 자본 항목이 여기는 중간에 있습니다. 기타 자본 항목. 여기 이제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 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주식을 자본의 차감으로 표시한다. 또 자기 주식은 재무상태표나 그 다음에 주석에 별도로 표시한다. 그런데 주석에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보시는 거예요. 별도로 자기 주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쇼핑을 보시면 여기는 예전 형식인 것 같아요. 자본금, 자본경험, 신종자본증권, 자본조정, 이익영웅, 기타 포괄손 이렇게 자본 재무상태표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는 다른 건 다 100만 단위인데 롯데쇼핑은 그냥 원 단위로 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주식이 있는데 자기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 자본조정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주석. 그 다음에 SK 네트워크스도 보시면 거기 자본금, 자본명은, 이익명은, 기타 자본항.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티피컬한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고, 이 기타 자본항목 파란 글자로 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에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아까 말 가장 이게 우리나라의 자본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영웅, 기타 자본. 그리고
여기서도 이 기타 자본 항목 안에 자본금이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주석입니다. 주석에 보시면 주석 20 보시면 이제 자본금의 내용이 있고요.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이 각각 나와 있고 우선주 보통도 나눠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익 수갑으로 인해서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납입 자본금과는 다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은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를 삼성전자의 주석에 보시다시피 액면 총액 발행주가 액면 총액은 납입 자본금이 더 크다 이런 자본금이 큽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 그리고 이익영의 내용에 보시면 뭐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쭉 있어요. 뭐 자기 자사주 처분 손실 준비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단지 여기 보시면 이런 준비금 중에서 이익 준비금을 왜 설정하는지, 기업 합리화 적립금이 왜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법적인 거를 들어서 써주지 않아도 되지만 친절하게 우리가 이익 준비금은 상법에 의해서 고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기업 합리화 적립금을 예전에 설정을 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친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처분 계산서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분기 배당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소각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주식 소각 11조에 해당되는 것이 이익경금의 처분 항목. 이익 소각은 차변의 이익 경험은 배변의 자기주식이니까 우리가 자기주식 소각이 이와 같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배당이 여기 나와. 여기 소각은 이익경금의 처분입니다. 주석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자본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된다고 했는데 기타 자본 항목이 앞에 가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4660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4660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마이너스. 여기서도 주석에 마이너스.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기타 자본 항목에 자기 주식이 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주석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및 주석에 별도로 기재한다 이런 것이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주석에 자기 주식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시죠.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요거는 보면 이제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 6항에 보시면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당장 기업이 우리가 친고서는 사업보고서를 발행하는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인데 당사는 주주의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현금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규모는 뭐 회사의 여러 가지에 감안해서 잘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사들도 자사주 매입이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고 이런 현금 배당과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같이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보고서 배당이 어디에 가서 보시면 어디에도 자사주 매입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 배당만 나오고 주당 액면가액이 얼마다, 당기수익이 얼마다, 연결 당기수익이 얼마다, 현금 배당 성향이 얼마다, 뭐 현금 배당 성향, 보통주, 우선주 뭐 항목은 많지만 가장 중에 자기네들이 헤드라인에 쓰고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이 표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보다시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배당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표시해 줍니다. 이것도 사실 표시해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표시해 주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뭐 여기는 정보는 다 있는 거지만 국대와 나누는 것보다 직접 파란 글자 한 줄로 계산해 주는 것이 훨씬 투자자들이 편하니까 계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뭐 다 있죠. 주당 임명가액 5천, 연결 당기 수익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별도 당기 수익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주당 수익도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현금 배당 총액도 우리가 이익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다 있지만 모아서 편하게 보시라고 14.1%, 17.8%, 16.4%를 모아서 편하게 보라고 계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자서주 매입 꼬리표에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본다면 뭐 배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한 예전에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을 하게 되면 즉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수는 줄지만 자본금 감소하지 않아서 자본금이 발행주식 총수와 액면 금액을 곱한 것에 예외가 발생하겠다는 것은 헌법학자들께서도 잘 적시하고 있구나. 이런 소각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취득할 때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취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자기 주식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건 자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배당 가능 이익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식은 단순히 자본의 체감 항목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타 자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식의 취득 절차나 취득 재원은 배당과 똑같다. 자기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도 책임도 배당과 똑같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기업들은 배당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대차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험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경험을 잘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내용. 거기에 이게 나와요. 목표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자산이 100이 있고요. 부채, 자본, 이익경험 20을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를 복잡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단순하게 25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이 이익경험에 뭐 이익준비금 없다고 생각하죠. 다 이게 배당 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자기 주식을 20을 취득했다고 생각해요. 20을 취득하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변합니다. 당연히 현금이 나갈 테니까 자산이 줄이겠죠. 부채는 그대로고 자본금도 그대로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기타 자본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니까 기타 자본 항목이 5로 줄어들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익경험은 2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니까 사실 원천은 이익경험이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경험은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요거입니다. 계산하는 25, 25는 똑같은 것이고 기타 자본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원래 자본에 거기서 표시할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을 이익 인형으로 차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다시피 배당 가능이익이 25인 상태에서 자기 주식을 20을 취득하면 배당 가능이익이 5로 감소하는데 이 5는 이익용에 표시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익용에 표시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익용은 그대로 25로 표시되고 기타 자본 항목이 5로 표시되니까 사람들은 뭘 계산을 하면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얼핏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익용이 25니까 아 회사가 이익용이 25가 있구나. 배당을 그 범위 내에서 상당히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경험을 5로 기타 자본을 25로 표시하면 아 우리가 25에서 2를 썼으니까 상당히 많이 써서 이제는 배당 가능 이익이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범위는 자기 주식 준비금을 설정한다. 자기 준비금 설정은 사실 뭐 준비금 설정은 회계랑은 관련이 없는 데입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익준비금을 설정한다든지 기업 시설 개선 준비금을 설정한다 이런 것은 뭐 회계 내용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이것도 회계기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취득할 때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주식을 취득했는데 실제로 아직 소각을 할 때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이 법적으로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헌법 교수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회사 재산 분여는 이미 취득할 때 발생했기 때문에 소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각할 때는 준비금이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벌써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 처리를 하려면 차변 대변이 있어요. 그 대변은 분명히 자기 주식이 줄어들었는데 차변에 회계 과목이 없다. 이익준비금이 없습니다. 그럼 뭐 이익 소각을 안 하면 되지 않냐? 뭐 그거는 그렇지만 하려고 그럴 때 가공비 준비금이라는 것이 사실 회계를 안 한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계정이죠.
왜냐면 머릿속으로 있는 계산값.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계정 과목에 불과한 것인데 회계를 한 분들은 쉽게 일을 하는데 회계 안 한 분들한테 이 준비금 같은 걸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어려운 건데 여하튼 뭐 그건 그거라 하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하면 좀 더 우리가 자기 수익을 소각을 할 때 편하지 않을까 해서 보시다시피 자기 수익을 취득을 할 때 잉여금을 처분해서 준비금을 설정하자 이런. 그러면 나중에 소각을 할 때 나만 여기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을 줄여주고 이익경을 줄여주면 이익경이 없어서 우리가 주식 소각을 못하는 이익 소각을 못하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배당상여입니다. 배당상여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주식과 배당이라는 것은 취득 절차나 재원이나 또 잘못됐을 때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자기 주식은 배당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모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재무 분석하시는 분들도 자기 소각을 배당하고 유사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에 잘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 방안은 보시다시피 배당 정보 적용 시 이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고려를 할 때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쓰면 이해하기가 편할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주당순이익 개념입니다. 주당순이익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발행 가능수로 바꿔서 유통 가능수로 봐서 주당순이익을 계산하시는데 주당순이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석주당순이익을 재무제표에 보이지. 희석주당순이익은 희석증권,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데 만약 전환된다면 주식수가 줄 것이고 당신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것을 한번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현금 배당 성향, 뭐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주식 이익 수박액 이건 배당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걸 포함해서 실질 배당 성향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질 배당 성향 이거는 현금 배당 플러스 자기 주식 이익 수박.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 이익 수박액 말고 자기 주식 취득도 크게 보면 배당의 준비 단계거든요. 물론 우리가 취득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하튼 그 시점에서 본다면 현금이 주주에게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다는 취득액과 처분액을 합치면 순 취득액을 포함해서 그건 간주배당 성향 이런 거로 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걸 이제 재무제표 표시해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기타 자본 항목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된 거를 여기서 자기 주식을 빼서 이익영에서 빼잖아요. 여기서 차감하잖아요. 6조 되는 것을 여기서 차감할 게 아니라 여기서 차감을 하면 기타 자본 항목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이익영에서 줄어들고 표시를 해보자. 이런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영 늑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자기 주식을 여기서 차감을 하자. 6조 되는 것을 여기서 차감. 표시해주세요. 여기 이제 6조 같은데 여기랑 금액이 똑같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처분에서도 자기 준비금을 설정을 하자. 이런 거. 여기는 뭐 제가 임의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많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이 제일 금액이 많아서 거기서 그냥 제가 헐어 쓴 것이지 뭐 이거는 뭐 회사가 결정할 때 제가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끝낸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일 금액이 커서 워낙 큰 금액이라서 다른 금액에서 손대기는 좀 금액이 그래서 제가 가장 금액이 목적이 볼 게 없는 여기서 이거 헐어 쓰면 헐어서 자기 준비금을 설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은 현금 배당 총액 요것만 나와 있는데 이익수가 있고 순취득에는 취득 마이너스 매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지금은 현금 배당 성향은 14.1, 17.8, 16.4인데 이것을 실질 배당 성향 소각을 합치면 42.4, 68.7, 16.4. 실제로 보면 훨씬 많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주 배당 성향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더 커져서 63.8, 103.5, 43.5 이렇게 할 수 있다. 일단 주주들에게 버는 돈을 잘 환원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표시해 줌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연구의 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별이 있습니다. 일반 목적이 있고 특정 목적이 있고 특정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합병이라든지 뭐 단죄 이런 것들이고요. 일반 목적은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 목적은 취득 범위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되지만 특정 목적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특정 목적에 대한 것이 이제 미발행 주식세입니다. 미발행 주식세, 자산세인데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반 목적 취득에 대해서는 미발행 주식세보다는 미완성 배당서는 어떤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 제 연구를 여기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